햇살 좋은 어느 봄날 오후 경상북도 청송의 작은 시골 마을은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소나무 향기가 그윽한 산자락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기와집들 사이로 흐르는 맑은 계곡물 소리는 마을의 오랜 역사만큼이나 변함없이 흘러왔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기와집,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듯 처마 끝이 약간 내려앉은 그 집에는 김만수 할아버지가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황구야, 밥 먹어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마당 한쪽 누런 털뭉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갈색 털에 진돗개만한 덩치를 가진 황구는 할아버지가 내어준 밥그릇으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똥개라 불리는 흔한 잡종견이었지만 할아버지 눈에는 그 어떤 명견보다 귀한 존재였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아침 닭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나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아내마저 세상을 떠난 지 5년, 할아버지에게 남은 가족이라곤 황구가 전부였습니다. 에이, 벌써 그릇을 설거지했네. 자, 이것도 먹어라. 할아버지는 자신의 밥그릇에 남겨둔 반찬을 황구의 그릇에 덜어주셨습니다. 황구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의 손길에 기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이제 곧 닥칠 혹독한 여름, 지난해처럼 가뭄이 심해진다면 황구 밥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을 터였습니다. 황구가 할아버지 집에 온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옆집 마당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다 눈이 마주쳤던 누런 털의 강아지가 유독 할아버지를 향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영감님, 이놈 하나 가져가시지요. 어차피 다 키울 수도 없고 영감님은 혼자 계시니 말동무도 될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람 하나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라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결국 그날 저녁 작은 박스에 담긴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할아버지 집 마당에 자리 잡았습니다. 뭐라고 부를까? 누러니까 누렁이라 할까? 아니, 황구가 좋겠다. 그래, 황구야. 처음에는 마당개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황구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집안에 들이지는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황구의 털을 빗겨주고 이틀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주셨습니다. 시장에 가실 때면 황구를 위한 간식을 잊지 않고 사오셨고 마을 정육점에서 뼈다귀를 얻어와 국물을 끓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애공, 이놈의 영감쟁이 개를 자식처럼 키운다더니 정말이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할아버지와 황구의 특별한 관계를 이해했습니다. 홀로 남은 노인과 충성스러운 개의 우정은 마을의 작은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황구는 영특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일할 때면 곁에서 기다리다가 물이 필요할 때쯤이면 집으로 달려가 물통 옆에서 짖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실 때면 멀리 손자가 오더라도 깨우지 않도록 대문 앞에서 조용히 지켰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황구는 단순한 마당개가 아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알기라도 하듯 황구는 밤이면 할아버지 방문 앞에 엎드려 잠을 자며 지켰습니다. 넌 참 이상한 녀석이야. 날 떠나지 않는 유일한 존재구나. 할아버지는 가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도시에 사는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었고 전화도 가끔씩 왔다가 최근에는 더 뜸해졌습니다. 반면 황구는 변함없이 할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특별한 음식을 황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닭 한 마리를 통째로 삶아 뼈를 발라낸 고기를 황구의 밥그릇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다. 너와 함께 보내는 생일이 더 행복하구나. 황구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할아버지의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황구는 마을 뒷산 작은 언덕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을빛에 물든 황구의 털은 마치 금빛으로 빛나는 것 같았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셨습니다. 청송의 산골 마을은 계절의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봄의 새싹이 여름의 짙은 녹음으로 바뀌고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지나 겨울의 하얀 눈으로 덮이기를 반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황구도 그 자연의 흐름에 맞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은 유난히 건조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모여 앉을 때마다 가뭄 이야기로 근심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통 안 오네요. 논에 물도 부족하고. 산불이라도 나면 큰일이야. 산에 불쏘시개만 가득할 텐데. 할아버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구는 그런 할아버지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마당에서 즐겁게 뛰어놀며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단순한 기후가 아니었습니다. 산등성이들은 메말라가고 있었고 계곡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구야, 저 하늘 좀 봐라. 이래서야 농사는 어떻게 지을런지. 할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에 황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아버지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게 해주는 황구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청송의 하늘은 막디 맑았고 바람은 여느 봄날보다 세차게 불었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던 김만수 할아버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며칠째 계속됐습니다. 황구야, 오늘도 비 소식이 없구나. 곁에 누워있던 황구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를 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가물면 농사는 물론이고 산불 걱정도 컸습니다. 마을 이장이 어제 마을회관에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산불 조심해야 합니다. 산에 낙엽만 가득하고 비 한 방울 안 와서 불쏘시개 같은 상태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성묘 가실 때 각별히 조심하세요. 곁에서 밭일을 돕던 옆집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수 씨, 저 산 쪽에서 연기 같은 게 보이네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마을 뒤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밭두렁을 태우는 줄 알았으나 바람을 타고 점점 연기가 짙어지는 것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것 봐라, 연기가 진해지네. 혹시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을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현재 청송 북쪽 산자락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불길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고 황구도 할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 불이 나게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우선 중요한 서류들과 약간의 옷가지를 배낭에 챙겼습니다. 그리고 황구의 목줄과 사료 한 봉지도 잊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황구야, 혹시 모르니 준비해두자. 할아버지의 불안한 목소리에 황구도 평소와 달리 조용히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기는 바람을 타고 점점 마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산 정상에서 붉은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마을 방송에서는 대피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청송 북부 지역 주민 여러분, 산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대피 준비를 해주시고 어르신과 어린이를 우선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밤이 깊어갈수록 불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기 소리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공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황구는 그런 할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수 씨, 일어나셨습니까? 당장 대피해야 합니다. 산불이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이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등성이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 불똥이 마을 가까이까지 날아들고 있었습니다. 10분 안에 마을회관으로 모이세요. 대피 버스가 도착합니다. 이장의 말에 할아버지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미리 챙겨둔 배낭을 메고 황구의 목줄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주민들은 허둥지둥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고 연기 때문에 공기마저 탁했습니다. 마을회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이 우선적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고 마을 청년들은 주변을 정리하며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도 버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앞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동물은 버스에 태울 수 없습니다. 자리가 부족해서요. 운전기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황구를 두고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 아이는 내 가족입니다. 무릎 위에라도 태울 테니.
할아버지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이미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차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각자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어서 오세요. 불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늘을 보니 붉은 연기가 마을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뜨거운 열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지체하다가는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구를 안고 걸어서 대피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고 이미 불길은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때 황구가 불안한 듯 낑낑거리며 할아버지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만수 씨, 결정하세요. 지금이라도 버스에 타야 합니다. 이장의 다급한 외침에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구를 꼭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구야 미안하다. 내가.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황구의 목줄을 풀면서 할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라 황구야. 어서 도망가. 너라도 살아야 해. 황구는 할아버지의 말에 영문을 몰라 그저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내어 황구를 밀었습니다. 가. 어서 산 쪽으로 가. 불이 없는 쪽으로 도망가. 할아버지의 강한 손짓에 황구는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할아버지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어서요. 버스가 곧 출발합니다. 할아버지는 돌을 집어 황구 옆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황구를 다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겁을 주어 도망가게 하려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가라고. 어서. 놀란 황구는 마침내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가 할아버지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불이 아직 번지지 않은 산 아래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멀어지는 황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장이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아 버스로 이끌었고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황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남아라 황구야.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마을 뒤편으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보이는 불길 속에 사라져가는 고향 마을과 황구를 향한 걱정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대피 버스는 산불이 번지지 않은 청송 읍내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는 흐느끼고 또 누군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구에게 주려고 챙겨온 사료 봉지를 꼭 쥔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산모퉁이를 돌 때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불길이 마을을 집어삼키는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나무와 집들이 불에 타오르는 광경은 마치 전쟁터를 연상케 했습니다. 황구야 어디로 갔을까? 한숨 섞인 중얼거림에 옆자리의 노인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동물들은 본능이 있어 불을 피할 줄 알아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황구가 불길을 피해 어디로 갔을지, 다치지는 않았는지, 무엇보다 할아버지 없이 혼자서 버틸 수 있을지. 버스는 청송읍의 대피소로 지정된 체육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마을에서 대피한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담요와 간단한 식사를 나눠주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황구의 사료봉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드세요. 자원봉사자가 건넨 따뜻한 국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대피소의 텔레비전에서는 실시간으로 산불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청송 일대가 불바다가 되었다는 뉴스에 주민들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헬기와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청송 북부 지역 3개 마을이 대피했으며 소방당국은 추가 대피 명령을 검토 중입니다. 아나운서의 말에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황구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의 불빛이 어둑어둑한 가운데
종이를 구해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황구를 찾습니다. 청송 북쪽 산자락 마을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갈색 털의 개로 진돗개만한 크기입니다. 발견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와 함께 황구의 특징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비록 당장은 붙일 곳도 없고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무언가라도 하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황구야, 어디에 있든 꼭 살아남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찾으러 갈게. 청송읍 체육관으로 마련된 대피소는 하루가 지나도 혼잡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간이 침대와 담요들이 체육관 바닥을 메웠고 자원봉사자들이 식사와 생필품을 나눠주느라 분주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처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체육관 한 구석에 마련된 임시 침대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웃들이 모여 산불 소식을 나누고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손에는 황구의 사료 봉지를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수 씨, 이것 좀 드세요. 같은 마을에서 온 박 할머니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국밥을 받았지만 몇 숟가락 뜨다 말고 다시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구는 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박 할머니의 위로에 할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황구를 홀로 남겨두고 온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황구가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 억지로 쫓아내듯 돌을 던지던 자신의 모습. 생각할수록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두고 올 수 있었을까? 자책감에 할아버지는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코 고는 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자원봉사자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 대피소의 밤은 그렇게 길고 외로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체육관에 설치된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산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송 일대의 산불은 여전히 진화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에 진전이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불에 탄 산림과 마을의 모습이 비춰졌고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은 한숨과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체육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청명한 아침 하늘과는 달리 북쪽 산 방향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연기를 바라보며 황구를 생각했습니다. 많이 배고프겠지? 무섭겠지? 할아버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청송 북부 마을에서 오셨나요? 4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온 김진호라고 합니다. 산불 지역의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혹시 동물들을 구조하고 계시나요? 제 개가 황구라는 아이가 그쪽에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진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단체에서 여러 명이 안전이 확보된 지역부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 사진을 찍는 습관이 없어 황구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대신 황구의 특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갈색 털의 진돗개만한 크기입니다. 목에 빨간색 목줄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왼쪽 귀끝이 조금 접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똑똑해서 제 이름을 부르면 알아들을 거예요. 김진호 씨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제 연락처가 있으니 무슨 소식이든 들리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불씨가 생겨난 할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이웃들은 할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식은 없었고 할아버지의 기대는 점점 사그라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진호 씨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전화를 해보았지만 황구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 많은 지역을 수색 중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 말이 할아버지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할아버지는 황구의 꿈을 꾸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달리는 황구, 배고파 울부짖는 황구, 할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황구.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대피소에서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사생활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고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보다 더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황구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산불은 완전히 진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로 돌아가는 것은 즉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안전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민 여러분, 산불은 완전히 진화되었으나 잔불 감시와 위험 지역 점검이 완료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조속한 귀가를 요청했으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설명에 결국 수긍했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오후 마침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마을별로 버스가 출발할 예정입니다. 개인 짐을 준비해 주시고 귀가 후에도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챙기고 내일의 귀가를 준비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침대 아래에 놓아두었던 작은 가방을 꺼내어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자들이 나누어준 옷가지와 생필품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 두었던 황구의 사료봉지도 소중히 넣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할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이 어떤 상태일지, 불에 탄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걱정보다도 황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더 컸습니다. 황구야, 내일 집에 간다. 네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불안한 꿈 대신 처음으로 황구와 함께 평화롭게 마당에 앉아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지내는 동안 지원받은 새 옷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수 씨, 오늘 마을로 돌아가는 날이네요. 박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로 화답했지만 내심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집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다 타버렸다고 해도 다시 지으면 되는 거지요. 사람이 살아있으니 다행입니다. 박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황구를 향한 걱정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약속대로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가 대피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차례대로 버스에 올랐고 할아버지도 자신의 작은 가방을 들고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니 오랜만에 보는 바깥 풍경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집이 남아있기를 바라고 어떤 이는 농사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 걱정했습니다. 모두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는 청송의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푸르던 산들이 검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나무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아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길가에 전신주는 쓰러져 있었고 곳곳에 불에 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산이 다 타버렸네. 누군가의 탄식에 버스 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타버린 상황에서 황구가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버스가 마을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피해 상황은 더욱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을의 돌담길은 불에 그을려 있었고 몇몇 집은 기와만 남고 모두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모든 집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 전체가 화마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마을 회관 앞에 멈추자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각자 자신의 집을 확인하러 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도 떨리는 다리로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불에 탄 나무들과 검게 그을린 돌담을 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이 있는 동네는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할아버지의 집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숨을 깊게 내쉰 후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예상대로 집은 크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벽체는 그을음으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은 반쯤 불에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은 집의 상태보다는 마당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황구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황구가 늘 앉아있던 처마 및 좋아하던 나무 그늘 아래 밥그릇이 있던 자리. 어디에도 황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구야, 황구야.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황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고 집 주변도 둘러보았지만 황구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할아버지는 무너진 마당 한켠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도 황구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황구야, 어디 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멀리 사라졌습니다. 태양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마을에는 저녁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각자의 집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중이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비슷한 상실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귀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덕 너머로 한 마리의 개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몸은 더럽고 야윈 상태였지만 그 달리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황구야, 황구야.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달려오던 개가 잠시 멈춰 서더니 더 빠른 속도로 할아버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황구였습니다. 털은 그을음과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여기저기 상처가 있었지만 분명 할아버지의 황구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앞에 도착한 황구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할아버지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황구야, 정말 네가 맞구나. 살아있었구나. 할아버지는 황구를 꼭 안았습니다. 황구의 몸은 마르고 지쳐 있었지만 꼬리만은 여전히 기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할아버지는 황구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화상 자국이 있었고 발바닥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황구의 배가 불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네가 임신한 거니? 할아버지는 황구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새 생명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황구야, 이제 내가 너를 잘 돌볼게. 할아버지는 황구를 안고 반쯤 무너진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집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비바람을 피할 공간은 남아 있었습니다. 황구는 할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심했는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황구는 무너진 집 안에서 서로 의지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집은 없어졌지만 서로가 있어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황구를 돌보고 집을 수리하고 다시 삶을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태어날 황구의 새끼들을 위해서도 할아버지는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 할아버지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창밖으로는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고 불에 탄 마을은 서서히 어둠 속에 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할아버지와 황구에게는 희망의 빛이 다시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무너진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는 황구를 바라보며 어제의 기적 같은 재회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기쁨은 곧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황구의 몸은 화상 자국으로 가득했고 여윈 모습이었지만 배만은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네가 정말 새끼를 가졌구나. 할아버지는 황구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산불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황구와 곧 태어날 새끼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대피소에서 가져온 통조림을 황구에게 내밀었습니다. 황구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을을 둘러본 후 할아버지는 인근 약국에서 바셀린과 영양제를 구입했습니다. 주머니 속 얼마 남지 않은 돈이었지만 황구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황구의 화상 자국과 갈라진 발바닥에 연고를 발라주며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진 집을 최대한 정리하고 황구를 위한 따뜻한 잠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황구야, 여기서 쉬렴. 네 새끼들이 태어날 자리란다. 밤이 깊어가자 할아버지는 황구 곁에 누웠습니다. 달빛이 무너진 지붕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걱정 마. 내가 너와 네 새끼들을 지켜줄게.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새벽, 할아버지는 황구의 낑낑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황구는 몸을 웅크리고 바닥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나오려나 보구나. 할아버지는 서둘러 깨끗한 천과 따뜻한 물을 준비했습니다. 개 출산을 돕는 것은 처음이라 불안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괜찮아, 황구야. 천천히 내가 여기 있어. 황구의 진통은 점점 심해졌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드디어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새끼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 마리구나. 정말 잘했어, 황구야. 할아버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구는 지친 모습이었지만 새끼들을 핥아주며 모성의 본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할아버지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첫째와 둘째 새끼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세 번째 새끼는 움직임이 미약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세 번째 새끼를 살폈습니다. 세 번째 새끼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몸이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생명을 손에 감싸 안고 체온을 나눠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번째 새끼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미안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새 생명의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목격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황구도 셋째를 핥아주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상자에 셋째를 조심스럽게 눕히고 집 뒤편 작은 밭에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짧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렴. 이틀이 지나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새끼가 갑자기 젖을 먹지 않고 몸을 웅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뜨겁고 숨은 가빴습니다. 이런 이 아이도. 할아버지는 읍내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항생제와 영양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어미가 약해지면 새끼도 약해집니다. 항생제를 주사해 드릴게요. 하지만 어린 강아지라 약이 너무 강할 수 있어요. 수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세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둘째 새끼는 사흘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황구는 둘째를 계속 핥아주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고 할아버지는 둘째도 셋째 옆에 정성스럽게 묻어주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더 잘 돌봐줬어야 했는데. 남은 것은 첫째 새끼뿐이었습니다. 황구는 첫째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고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황구야,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내자. 약속하마. 황구의 눈빛에는 믿음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남은 영양제를 먹이고 따뜻한 물로 황구와 새끼를 닦아주었습니다. 다행히 첫째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젖을 잘 먹고 날이 갈수록 조금씩 튼튼해졌습니다. 그 모습에 할아버지와 황구는 조금씩 안도했습니다. 마을 복구가 진행되면서 군청에서는 임시주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도 배정 통지가 왔습니다. 만수 씨, 내일까지 임시주택으로 이사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개를 데려가도 될까요? 이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안 되지만 만수 씨 사정이 특별하니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할아버지는 황구와 첫째 새끼를 임시주택으로 옮겼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였지만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고 침대와 부엌도 있어 지금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우리 셋 새 출발을 하자. 황구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첫째 새끼도 작은 소리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온기 속에서 할아버지는 편안한 잠을 청했습니다. 꿈에서 셋째와 둘째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청송의 산골짜기는 다시 푸르름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산불로 타버린 나무들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고 마을도 조금씩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임시주택 단지에 살게 된 김만수 할아버지도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황구야, 밥 먹자. 할아버지의 부름에 황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황구의 곁에는 이제 2달이 넘은 새끼가 종종거리며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생명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3마리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강아지였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주택에서 황구와 희망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의 불평도 있었고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최대한 조용히 깨끗하게 관리하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희망이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났습니다. 점점 튼튼해지고 활발해져 임시주택 안을 뛰어다니며 할아버지와 황구에게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희망이를 단순한 개가 아닌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마당이 없는 임시주택이었기에 희망이는 집안에서 키울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황구의 건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화상 자국은 아물었지만 산불 당시의 상처와 출산의 부담이 황구의 몸을 약하게 만든 듯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뛰어다니지 못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황구야, 이것 좀 먹어봐. 맛있는 고기야. 할아버지는 특별히 장에서 사온 닭고기를 삶아 황구에게 주었습니다. 황구는 할아버지의 정성에 감사하다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몇 입 먹다 말고 누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할아버지는 다시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네요. 나이도 있고 화상 후유증과 출산 스트레스가 겹친 것 같습니다. 수의사는 할아버지에게 항생제와 영양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황구를 위해 좋다는 음식들을 모두 사드렸습니다. 비록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황구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황구를 위해 부드러운 이불을 깔아주고 약을 챙겨 먹였습니다. 희망이는 어미의 상태를 알았는지 황구 곁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황구야, 네가 이 아이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구나.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황구는 힘없이 눈을 깜빡이며 할아버지의 손길에 반응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황구와 희망이 사이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녘 할아버지는 황구의 낮은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황구는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황구야, 괜찮아. 황구야. 할아버지는 황구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황구의 눈은 할아버지를 찾고 있었고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구를 꼭 안았습니다. 황구의 심장 박동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 황구야. 이제 쉬어도 돼. 네가 우리를 구해줬어. 희망이는 내가 잘 키울게.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할아버지의 손을 핥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황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는 황구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희망이도 어미의 죽음을 알았는지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할아버지는 황구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싸서 임시주택 뒤편 작은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2마리 새끼가 묻힌 옆에 황구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나무 십자가와 함께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황구야,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렴.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곁에는 희망이가 하염없이 어미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희망이는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희망이를 진정한 반려동물로 키웠습니다. 집안에서 함께 지내며 목욕도 시키고 산책도 시켰습니다. 희망이는 할아버지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났고 점점 황구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기다리던 소식을 받았습니다. 마을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 새 집을 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땅에 작지만 튼튼한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만수 씨, 축하합니다. 이제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이장의 축하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 집은 산불 전의 집보다는 작았지만 할아버지와 희망이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황구와의 추억이 담긴 땅이라는 것이 할아버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할아버지와 희망이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고 황구의 무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황구의 무덤에 인사를 했습니다. 황구야, 우리 새 집으로 왔단다. 희망이도 잘 크고 있어. 세월은 흘러 희망이도 어엿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황구를 닮은 듯하면서도 더 온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었고 특히 아이들은 희망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황구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희망이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어미는 정말 대단했단다. 산불 속에서 살아남아 너를 낳고 끝까지 지켜줬지. 그런 용기와 사랑을 네가 물려받았구나. 희망이는 마치 알아듣는 듯 할아버지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듯했던 할아버지였지만 황구와 희망이를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비록 황구는 떠났지만 그 자리를 희망이가 채우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삶은 다시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봄날 할아버지는 희망이와 함께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불로 검게 타버렸던 산은 이제 새싹과 야생화로 가득했습니다.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보렴 희망아, 세상은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희망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고 산불의 흔적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황구야, 네가 우리에게 희망을 남겨줬구나.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할아버지와 희망이를 감싸 안았고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불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황구와 희망이를 통해 할아버지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상실 속에서 발견한 사랑과 희망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가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희망이는 그렇게 청송의 작은 마을에서 황구의 기억을 간직한 채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황구의 무덤 위에는 들꽃이 피어났고 그곳은 할아버지와 희망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행복하단다. 그렇지, 희망아? 희망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황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불의 아픔을 딛고 할아버지와 희망이는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황구는 떠났지만 그 정신은 희망이를 통해 계속 살아 있었고 할아버지의 마음 속에도 영원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